겁니다. 음, 만일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대개 혈관을 청소한다든가 혈관벽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혈관을 누가 관리하느냐? 신경이 관리해요. 혈관도. 우리 피부가 뭐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에다가 뭘 바르거나 피부를 마사지하거나 뭐 피거나 하죠. 그거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신경을 치료해야 돼요. 이 피부를 관리하는, 얼굴 피부를 관리하는 신경을 치료해야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 근육이든 뼈든 혈관이든 림프관이든 피부든 뭐든지 우리 몸의 모든 것 예외 없이 관리자는 신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말이 맞는가? 챗GPT한테 물어보시겠죠? 물어보면은 아니다. 아니다. 신경 중에서도 관리자는 중추신경과 뇌니까 척수와 뇌잖아요. 그럼 척수와 뇌가 모든 몸의 인체의 세포를 관리하니까 관리자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챗GPT나 제미나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중추신경계뿐만이 아니고 말초신경계도 관리하고 내분비계도 관리하고 호르몬 계통도 관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말초신경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냐? 중추신경계다. 그 다음에 내분비계 내분비샘, 우리 침샘이라든가 눈물샘이라든가 콧물샘, 뭐 몸 안에 샘이 많이 있어요. 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샘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냐? 그 신경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초신경이냐, 중추신경이냐. 중추신경계가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척수와 뇌가 관리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척수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몸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척수의 어떤 부분이 무엇을 관리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척수의 구조를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수는 척추뼈 안에 들어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깊다 그랬죠. 척추뼈 안에는 이 바깥에 있는 돌기, 이것을 극돌기라고 하고, 추체라고 해요. 동그란 뼈가 있어요. 그 사이에 척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척수는 항상 우리 발생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신경관에서 쭉 해서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 척수는 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cm밖에 안 돼요. 평균 두께가 1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몸을 관리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척수에서 직접 나오는 신경 다발은 딱 세 개예요. 세 개.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오죠. 그래서 뒷등 쪽에 있는 것을 후근, 뿌리 근자를 써서 후근이라고 하고,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전근이라고 해요. 이게 합쳐져 갖고 여기서 척수신경절을 이루고 만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갈래로 나가요. 하나는 등 쪽으로 가고, 하나는 갈비뼈를 따라서 몸통 전체를 두르고, 하나는 놀랍게도, 놀랍게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서 척추뼈 옆에 신경절을 이루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관리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깃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깃줄이고 실제로 뇌는 이거예요. 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가서 관리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몸 뒤에 있는 등에 있는 근육들이죠. 옆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우리 몸통에 있는 근육과 혈관과
또 뼈, 골격들이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얘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깃줄이고 통신선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뇌니까 여기서 다 관리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절대 안 되고 뼛속 깊이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에 자꾸 잊어먹게 돼요. 제가 어떤 때 깜짝 놀래거든요. 공부를 한 2년, 3년 하신 분들이 막 어디 아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진정으로 몰라서 묻는 겁니까?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이 척수 생각은 안 하고 또 이 신경망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디가 아파, 위가 아프면 위가 아파요.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오장육부 모든 근육, 모든 뼈, 모든 혈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발까지 전부 얘가 관리한다. 얘가 누구예요? 척수가 관리한다. 근데 한 가지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후근, 전근, 그 다음에 이걸 후지라고 해요. 가지, 뒤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경 다발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쫙 뻗쳐 있는 거예요. 등 전체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몸 전체를 감싸고 각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지라고 해요. 이 후지, 전지. 자, 이걸로 보면은 이 안에서 나와서 이 뒤에 있는 이것을 후근, 이것을 전근이라고 하고, 여기서 세 갈래죠. 이것을 후지라고 하고, 이것을 전지라고 하고, 이것을, 음, 이것을, 어, 교감신경간 신경절, 교감신경절이라고 그냥 외워두세요.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근데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래 위로.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만일에 장이 아프면은 장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전체가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예. 자, 그런 구조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랬냐 하면은, 이거 그린 사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헨리 그레이 그러면은 회색이잖아요. 이름이 그레이야. 왜 이름이 그레이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름 다 놔두고, 블루도 있고,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근데 그레이에 헨리 그레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것을 그렸어요. 근데 이거 언제 그랬나? 1827년도에 그랬어요. 200년 전, 200년 전에. 이게 인류가 최초로 오장육부의 신경계를 분류해낸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놀랍게도 200년 전 그림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헨리 그레이의 해부학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게 척수죠. 척수 이거예요. 척수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교감신경절이라 그랬죠. 이게 교감신경절이고, 이거 전체를 엮어서 교감신경간 신경절이라고 그래요. 간이라는 것은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럼 교감신경은 뭐냐? 부교감신경은 뭐냐? 교감신경은 그냥 일을 시키는 신경이라고 보면 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하게 하고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척수에서 나와서 여기서 다시 모인 다음에 그리고 각 탓으로 각자 소통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씩 나와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그러면은 이게 심장이잖아요. 이게 심장. 그럼 심장을 관리하는 척수는 어딘가?
따라가 봐요. 따라가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전체가 심장을 관리하고 기관지를 관리하고 폐를 관리해. 1번부터. 그래서 1번부터 보통 우리 7번까지 같이 치료하죠. 그래서 이 구조를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등을 보고 이 구조를 파악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법이에요. 동양의학도 여기에 기초해서 경락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보면은 위장, 췌장, 간, 담, 어, 소장, 대장의 일부까지 얘가 다 관리를 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번까지를 폐와 심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8번부터 11번까지를 소화기 치료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분류해가지고 1번부터 3번은 폐, 4번부터 5번은 심장, 그 다음에 뭐 9번은 간, 8번 췌장, 8번 췌장, 9번 간, 10번은 담,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옛날에 그 고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는지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척수의 구조가 교감신경이 나오는데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척수에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오장육부로 다 연결되고 그것들은 서로 상호 소통한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제가 맨날 혼자 놀래서 미안해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있으니까 부교감신경이 있죠. 부교감신경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봐요. 여기까지. 소장과 여기까지. 소장과 대장의 일부. 여기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장과 대장 일부까지는 파란색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뇌 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뇌줄기에 있어요. 뇌줄기에 있는 미주신경 하나가 다 관리를 해요. 부교감신경. 그 통로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쪽. 미주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데 뭐뭐 관리하느냐? 폐, 심장, 위, 간, 담, 췌장, 비장, 소장, 대장의 일부, 대장의 일부까지 얘가 다 관리해, 얘가.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일을 시키는 거니까 평소에 이게 또 중요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해요. 병이 되면은.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고 안정시켜야 되고 휴식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하겠죠. 그 부교감신경의 통로는 목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아까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희한하게 이쪽에 있는 장기들은 부교감신경이 목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천골에서 나와요. 천골에서. 천골에서. 그럼 여기 천골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장기가 뭐냐 하면은 신장, 방광, 자궁난소, 남자는 전립선, 직장까지. 직장까지. 얘는 부교감신경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로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혹시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 다른 것들은 목에서 나오는데 원기 기관은 여기서 나올까? 예, 우리 처음에 발생 공부했었죠? 발생 공부할 때에 이 신경관이 형성될 때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그래서 2차 신경관 형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만들었어요. 목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바깥에서 이렇게 음, 어, 난황 공간이죠. 난황 공간이 쭉 밀려 들어오면 그때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위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2차 신경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거예요. 부교감신경의 위치가 다르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것을 교감신경간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교감신경절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내장신경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척수에서 세 갈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등으로 가고, 하나는 몸통으로 가고, 하나는 내부로 들어와서 교감신경절을 이루고, 교감신경절에서 나와서 내장신경절을 이루고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한다. 근데 놀랍게도 교감신경절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감신경간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교감신경은 목에서 나와서 미주신경이 나와서 다 관리를 하고 또 원기기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전립선, 청골에서 나와서 관리한다. 치료할 때는 교감신경은 뭔가 작동을 안 할 때는 교감신경이 문제가 된 거고 뭔가 질병이 생기고 또 휴식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고 둘 다 치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기, 옹기기관들은 허리와 청골로 치료하는 거고 나머지는 등과 목에서 치료하는 거고 너무 쉽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왜 그러냐? 이 소중한 지식을 갖고도 이대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야 물론 뭐 약 쓰고 뭐 수술하고 이런 방법으로만 하니까 병원에서는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척수를 통한 치료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여기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이 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굉장히 귀한 그림이에요. 아주 귀한 그림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기억하세요. 이게 후근이라고 그랬죠? 등 쪽에, 그러니까 후근이라고, 이거 정근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세 갈래인데, 하나는 후지, 등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전지, 몸통으로 가고, 하나는 이게 교감신경절이에요. 교감신경절이고, 가서 내장신경절이에요. 자, 그런데,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 그 중에서 빨간색은 뭘 얘기하냐면은 운동을 이렇게 움직이는 명령을 하달하는 신경이 운동신경이고,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은 각 세포들이 보고하는 신경. 다시 말하면 척수는 각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것을 파악해서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감각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해. 가끔 우리 뇌출혈로 마비된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각은 있는데 움직이지가 않아. 그 말은 감각신경은 살아있는데 운동신경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또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뭐 마비감이 있어. 이 느낌이 없어. 막 이럴 때는 운동신경은 살아있는데 감각신경이 죽은 거죠. 자, 그렇게 생명이 작동하는데 특이하게도 척수 내부에서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운동신경은 여기서 나와요. 척수 중에서도. 그래서 이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분홍색이에요. 이 분홍색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해요. 이쪽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가서,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여기서 신입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지로 나가네. 전지로. 이해가 되세요? 이 관리자인데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는 교감신경절로 내장신경절로 그래서 장부로 가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분지를 해가지고 이 일이 나와가지고 전지로 가요. 전지는 몸통으로 가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앞뒤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슴까지. 그 위를 치료한다 그러면은 뒤에서도 치료해야 되고 앞에서도 치료하고 이 두 가지 방향인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각 피부마다 연결이 돼 있고, 물론 이 내부에도 신경망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생각할 때는 한 줄기 신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발이 몇 개? 다발이 몇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라 그랬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오장육부의 어떤 신경 다발은 몇 개냐면은, 신경 다발,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 다발이 몇 개나 되냐면은,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는 줄 하나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신경이 온몸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온몸에 모든 세포를 얘가 다 관리한다.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더마톰이라고 해요. 더마톰, 피부 분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팔의 모든 문제는 여기 경추죠, 경추. 경추 5, 6, 7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팔의 모든 문제는 경추구나. 또 허리 L1부터 L5, S1까지 요추 1번부터 5번 신경과 청골신경까지 전부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팔과 다리는 실제로 우리 몸이 태어날 때 이게 동그란 타원형에서 여기서 이렇게 목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쭉 뻗어서 다리가 되고 목 있는 데서 쭉 뻗어서 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허리와 목이다. 팔은 그 다음에 피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곱다, 피부가 거칠다 할 때에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요? 척수로 치료하는 겁니다. 척수로. 네. 그런데, 척수 치료가 왜 어렵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의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이게 뚱뚱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8cm, 7cm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침을 맞거나 할 때 보면은 그냥 뭐 한 1cm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50mm 정도? 5mm 정도 들어가나 5mm 정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깊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요. 특히 척추, 그중에서도 제일 흔한 게 디스크잖아요. 디스크를 치료할 때는 이 안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어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디스크를 치료할 때도 보면은,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신경을 마취시키는, 신경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잘라내거나, 이 조금씩 긁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데 그게 완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음,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이거 이제 허리만 볼 게 아니고, 이 척수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척수가 온몸의 일차적인 관리자고, 최종 관리자가 뇌라고 한다면, 척수와 뇌는 너무나 중요한데, 현대의학에서 잘 치료가 안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잘 치료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네,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깊이 있다. 단단한 뼈로 아주 강력하게 보호되어 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참 봤지만은, BBB, Brain Blood Block. 그러니까, 혈관에서 척수와 뇌세포까지는 혈관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말초신경에서 피를 이렇게 쭉 뿜어줘요. 그러면은 거의 다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상태에서 혈액이 확산돼 가지고 세포 속으로 흡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척수와 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딱 블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약을 써도 약이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했을 때 그 약이 혈관을 타고 척수로 전달이 돼야 뭘 치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척수와 뇌 치료는 굉장히 어려워. 특히 뇌 치료는 현대의학이 거의 못 하잖아요. 거의 못 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번 몸 공부할 때 이번 주 몸 공부는 실습을 되게 간단한 거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세포는 분열을 하고 재생이 가능하죠. 손상이 돼도 세포들이 계속 분열을 해 나가요. 그런데 척수와 뇌세포는 분열을 안 해요. 분열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되면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척수 치료의 최신 치료가 뭐냐면 척수가 문제가 되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목에서 문제가 되면은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만일에 허리에서 척수가 단절이 되면은 하체가 전체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끊어진 신경을 잇거나 세포를 어떻게 재생을 시켜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뇌하고 이쪽하고 송신기, 수신기를 따라가지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그 신호가 그 전자 신호가 뭐죠? 빛이죠. 그 신호가 일이 들어가서 여기서 뇌가 직접 작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해요. 가장 최신 의학이 그럴 정도로 그만큼 신경이 재생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재생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생이 안 되는데 모든 장기에는 특히 뇌에는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척수와 뇌는 오로지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고쳐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뇌 줄기세포를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우리 발생하면서 늘 제가 뇌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잘 몰라요. 이상하게 몰라. 뇌실에서 뇌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뇌척수액을 통해서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는 뇌실에서 뇌신경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이 척수와 뇌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저접하기로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는 이번 토요일 날 만나서 실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속에 있는 이 척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것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당분간 한 두세 교시 정도는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가 생소해서 머리 아파도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왜 좋으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신경과 선생님들 외에는 잘 몰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뇌까지 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도 AI 시대잖아요. AI가 결국 뇌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거든요. 뇌가 작동하는 원리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척수,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뭐, 불과 1cm밖에 안 되는, 1cm밖에 안 되는 척수가 각 부위별로 다 달라요. 이 C는 경추를, 서비컬, 경추를 얘기하는 거고, T는 보라식, 척추를, 흉추를 얘기하는 거고, L은 럼버는 허리죠. 그 다음에 S는 세크럴은 천골이죠. 각 척추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은 몸속에서 모든 정보가 척수로 들어와요. 모든 정보가. 뇌로 직접 가지 않아요. 척수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떤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떤 부분은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서로 다르겠죠. 그 밑에서 쫙 올라오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은 좀 두껍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올라오는 정보가 작으니까 척수 내부의 정보 처리 이게 CPU나 마찬가지예요.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작고 그래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모양은 다른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 척수의 이 구조를 공부해야 되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따로따로 쫙 하려 그러면은 예 다들 예 나 안 해 하고 도망가실 염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된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 척수 내부의 구조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뭐냐면은 척수 내부 이거는 염색한 거예요. 염색했는데 가운데 있는 나비 모양이 있어요. 나비처럼 생겼어요. 나비 모양의 이것은 실제로는 회색이에요. 약간 검은색이 나는 회색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신경세포의 세포치가 가득 모여 있어요. 이 세포치가 모여 있으면 세포치 안에는 핵이 많으니까 까만색이 나요. 그래서 회색이 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이 부분, 이 나비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거는 염색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얀색이 나요. 왜 하얀색이 날까요? 왜 하얀색이 나냐면은 신경은 세포체가 있고 신경 다발이 있잖아요. 이 신경 다발은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랬죠? 슈반 세포라는 게 감싸고 있죠. 근데 그 슈반 세포가 뭘로 되어 있냐 하면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줄기는 하얀색이에요. 여기는 전부 신경 다발만 막 잔뜩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얀색. 그래서 회백질, 백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백질은 신경세포체들만 가득 모여 있으니까 얘네들은 직접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감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석하고 알아차리고 판단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보내고 하는 것은 세포체들이 모여있는 회백질에서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질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는데 이 백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얘네들이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들어오는 입력, 그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센서리.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있는 각 세포에서 보내는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신호가.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 만일 문제가 생겨서 그 세포가 막 찢어졌어. 그러면 통각을 통해서 쫙 보내. 그러면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데 이게 뇌로 보내면 통증을 느끼고 이거는 우리가 처리해야지. 뭐 뇌는 바쁜데 우리가 처리하자. 여기서 처리해버리면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지만은 그걸 다 보고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보고를 받아서 감각 보고를 받아서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일꾼을 보낼 것인가? 뭐 혈소판을 모이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서 쭉 나가요. 이렇게 쭉 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신경다발들이 그쪽으로 다시 쭉 가가지고 명령을 전달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백질은 정보 처리, 그 다음에 백질은 정보 전달.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회백질과 백질 중에서 회백질만 따로 이렇게 떼어 놓은 거예요. 회백질도 여러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감각, 다시 말해서 각 세포가 보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 있고, 운동, 빨간색은 운동은, 신경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운동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측각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내장신경 명령이에요. 장부, 오장육부로 명령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각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각 영역을 세세하게
우선 이건 회백질에 대한 영역 분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이제 백질, 다시 말해 신경망들이 쫙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평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신경 다발들이에요. 그 다발들이 나가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영역이 따로 있는데, 영역이 따로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우리 회백질은 감각과 운동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신경을 연결한 연결망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위로 가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 위가 어디예요? 척수 입장에서 위가 뇌예요, 뇌. 뇌의 각 영역하고 같이 상호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위로 올려보내면 또 뇌에서 정보 처리해갖고 명령을 내려보내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것을 감각 상행로라고 하고, 상행로. 뇌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신경다발을 운동 하행로라고 해요. 운동 하행로. 이게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대충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뭐, 척수와 뇌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음, 제가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할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이 영어는요, 미국인들도 몰라요. 미국인들도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겁내지 마시고. 자, 척수 치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신체 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연구진이 전기 전극을 이용해서 하반신 마비 원숭이를 다시 걷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원숭이가 가까스로 발을 뗍니다. 운동과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척수가 손상돼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뇌와 척수 부근의 심은 전기전극이 작동하자 갑자기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뇌신호 감지 기술에 무선 통신 기술이 더해져 움직이라는 뇌의 명령이 다리에 전달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And for this, we develop a brain-spinal interface that decodes motor intention from brain signal, bypasses the lesion, sending this information to the spinal cord below the injury. 원리는 이렇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원숭이의 뇌에 심어진 전극을 이용해 뇌 신호를 분석한 뒤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다리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신호를 포착하면 원숭이의 손상된 척추 부근의 심은 또 다른 전극으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극이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I can imagine a patient completely plegic being able to obey to his brain commands through this brain-spinal interface. 연구진은 이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극을 뇌에 직접 심는 건 위험이 따르는 만큼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로잔 대학이라고 있어요. 로잔 공대. 거기서 아주 오래됐어요. 이 연구를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됐고, 이 영상은 좀 몇 년 된 거거든요. 최신 그 자료를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발달해서 되게 쉽게 이런 무선신호로, 뇌파, 내가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정보가 되거든요. 정보는 누가 전달하죠? 빛이 전달하죠. 그것을 척수에 직접 보내갖고 척수에서 받아서 직접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척수신경을 재생을 못 시키는구나. 세포를 재생을 못 시키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척수와 뇌의 신경이 살아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몸이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몸이 스스로 세포를 재생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척수는 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척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만들어질 때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됐고, 동시에 여기서 쭉 내려와서, 제2 신경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몸을. 목에서 얼굴까지 같이 만들고, 여기서 이만큼 삐져나왔고, 팔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난황 공간에 있던 세포들이 안으로 쭉 밀려 들어와서 장이 됐죠. 장이 됐을 때 여기서 쭉쭉쭉쭉 뻗어나갔고, 그것을 처음에 제일 먼저 소장을 먼저 만들고,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와서 간을 만들고, 췌장, 비장, 위장,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한번 만들고 끝, 이게 아니고, 만들고 나서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 고치느냐? 얘가 고쳐야 돼, 얘가. 얘가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고쳐야 제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림이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신경다발이 쫙 뻗어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신경다발로 다 덮어 있다. 그 신경이 치료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 방법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사실은. 여기와 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척수와 뇌가 지휘하는 60조 세포들의 교향곡이다. 왜? 김천하 선생님 어제 그 말씀하실 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1초에 몇 개? 1초에 우리 몸에 발생하는 신호가 몇 개? 4천억 개요. 4천억 개. 어깨. 4천억 개. 4천억 개가 척수로 들어와요. 그 척수로 들어오는 4천억 개의 신호가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4천억 개 중에서 뇌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늘 반복되는 신호, 늘 비슷한 신호,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 처리를 해요. 척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 새롭거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뇌에서 처리를 해요. 뇌에서 처리하는 게 1초에 몇 개라고요? 2천 개요. 2,000개. 2,000개. 겨우 네. 2,000개. 그러니까 뇌에서는 2,000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1초에. 1초에 4천억 개의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무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하고 약 2천 개의 신호는 1초에 뇌로 올라와서 뇌에서 처리를 해요. 그 신호를 우리는 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해요. 의식적.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크고 의식의 세계는 작은 거예요. 이 신호는, 이 신호는 우리 몸 내부의 신호, 그러니까 1초에 4천만 개의 신호는 4천만 비트예요, 사실은. 4천만 비트의 그 신호는 몸 내부의 신호뿐만이 아니라 몸 외부에서 오는 신호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의식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우리 몸의 각 손끝, 발끝 모든 세포 예외 없이 척수와 뇌가 관리한다. 1차적으로 척수가 관리한다. 관리라는 말은 알아차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늘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치료하는 게 척수다. 2차적으로 뇌가 한다. 뇌는 종합적인 치료를 한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알면 나머지 몰라도 돼요. 수업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그것만 알면은 그럼 척수 치료하면 되겠네. 뇌 치료하면 되겠네. 치료 방법은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척수와 뇌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을 신경세포체라고 하고, 세포체. 이거를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 자, 그런데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죠.
핵 안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예, DNA가 있죠. 그리고 신경세포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뻗어 있어요. 가지돌기라고 하고 이걸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뭔가 감겨 있어요. 이걸 미엘린 수초라고 해요. 미엘린 수초라고 감겨 있는데 이게 왜 감겨 있냐면은 자, 이것도 세포예요. 미엘린 수초도 세포인데 무슨 세포냐면 세포 이름이 슈반세포예요. 슈반세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밀가루 반죽 할 때, 밀가루 반죽할 줄 알죠? 밀가루 반죽하면은 쫙 펴지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건포도가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 세포의 모양이. 길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지방으로 돼 있어서 하얗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핵은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세포가 있고 휴반세포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몇 개 더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휴반세포가 많이 감겨 있으면은 이게 신호가 신경의 신호는 뭐예요? 전기 신호잖아요. 빛이에요, 빛. 빛이 쫙 가는데 이게 감겨 있으면 되게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게 속도를 빨리 내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극이 돼갖고 쫙 빠지게 돼 있어요. 만일에 이 감겨 있는 횟수가 적다, 그러면은 이게 전기 신호가 다 옆으로 새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신경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경세포는 있는데 이게 다 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팔이 안 움직여, 뭐 어디가 안 움직여, 어디가 아파할 때에 우리 에너지 치유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막 안 들어가고 또 어, 자, 저기 뭐야 저주파를 이렇게 됐는데도 안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떤 증상이냐면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풀려버린 상태예요. 이게 다 풀리면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다시 감기게 돼 있어요. 이게 지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세포의 세포막도 지방인데 신경을 감싸고 있는 슈반세포도 지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지방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방을 싫어해. 이상해요.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해요. 좋은 지방. 요즘, 작년까지만 해도 막 삼겹살 기름 안 좋다고 막 그러다가 올해 이상한 얘기 막 들리죠. 삼겹살 기름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무튼 지방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신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표준형이고 핵이 여기 있는데 어떤 거는 여기 이렇게 나 있고 또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있다가 핵이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떤 거는 막 1m까지 쭉 뻗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게 작동할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이거 있죠, 이거. 이걸 시냅스라고 해요. 이 시냅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시냅스 연결망, 시냅스가 이렇게 뻗어 나와요. 뻗어 나와서 탁 붙어야 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 없으면 또 이게 쏙 사라져요. 노화는 뭐냐? 시냅스가 세포 하나에 약 10,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생겨요. 이 시냅스가 없어지는 게 노화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시냅스가 많이 생길까? 얘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화는 뇌에 있는 이 세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노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있던 시냅스가 많이 생기게 해야 돼요. 시냅스가 많이 생긴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할 때, 뭔가 새로운 감각이 들어올 때,
그때 신입성 많이 생겨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살면서 공부도 새로운 공부해야 되고 뭘 하더라도 맨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내가 싫어해요. 그것보다는 뭔가 또 다르게 해보고 또 굳이 서울에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이번에는 올해는 대전 가서 살아야지. 뭐, 그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숲에 가서 살아야지. 그랬을 때 시냅스가 막 펑펑펑펑 생겨나와요. 가능하면 비행기 타고 멀리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해외 딱 내리면은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은 어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동남아 같은 경우는 후끈하죠. 그죠? 온도가 확 달라져. 그리고 냄새가 완전 다른 냄새야. 그럼 뭐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렇게 눈을 들어봤더니 이상한 글자들이 막 있어. 사람들 얼굴도 다 달라. 내가 내가 엄청 시냅스 활동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 석 달 정도만 살아도 내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못 살까요? 두려워서 그렇겠죠? 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면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신경은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한쪽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다발로 나가요, 다발로. 다발로. 이 안에 신경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다발이 수만 개, 수백만 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경이 몸 전체에 퍼져 있고 그것이 세포 단위로 얘네들이 관리를 한다. 신경의 관리를 못 받는 세포는 네, 노화가 되거나 병이 오거나 안 고쳐지거나 그렇겠죠. 요 근래에 나온 논문 보면 암이 너무 놀라운 게 암이 성장하면서 이 신경망을 자기가 장악을 해요. 신경망을. 그러면은 NF2라는 변이가 생겨요. NF2라는 변이. 그래서, 네. 자, 신경이 아까 제가 표준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시냅스가 엄청 많이 뻗어 있다. 시냅스는 여기만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이 축삭에도 뻗어 있고 가지돌기에도 쫙 뻗어 있을 수 있다. 그게 10,000개 정도 된다, 필명. 그런데 이게 세포체인데 이거는 여기가 세포체인데 이렇게 뻗다가 이렇게도 뻗어요. 이거는 여기가 세포체인데 위로도 뻗고 아래도 뻗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가 세포체인데 나와서 이렇게 뻗어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신호를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있고 이건 이제 특히 손해에 있는 부키네스 세포라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한 가지 신호가 엄청나게 이거 어떤 기능을 하겠어요? 신호가 왔어. 빛이 딱 들어왔어. 전기가 빛이에요. 빛이 들어왔어. 근데 쫙 분산하면은 엄청 빠르겠죠. 엄청 빠르겠죠. 그죠? 이 신경망이 쫙 펴져 있으니까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뇌가 그렇게 작동해요. 소뇌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의 길이를 순간적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대뇌에 알려줘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소뇌가 진짜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가 흉내를 못 낼 정도로 대단한데 그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포체라고 하고 여기에 어, 여기 있는 것을 가지돌기, 덴드라이트. 여기가 축삭, 이걸 축삭돌기. 그 다음에 이게 감겨 있는 것은 미엘린 수초라고 하고, 이 사이 틈이 있죠. 그걸 낭비의 결절이라고 하고, 여기에 감겨 있는 미엘린 수초 세포 이름이 슈반 세포고요. 여기에 안 보이지만 시냅스망이 쫙 연결됩니다. 연결망, 통신선이 엄청 많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만일에 우리 뇌에 대뇌 피질의 주요한 대뇌 피질의 제일 정보 처리 역할을 하는 세포가 대뇌에 있는 피라미드 세포거든요.
천억 개 정도 돼요. 천억 개에 각 세포마다 시냅스가 최대 몇 개나 연결된다고요? 만 개. 그럼 천억 곱하기 만 개면 정경 선생님 몇 개예요? 천억 곱하기 만 개. 10억, 100억, 천억. 1조인가요? 천억 곱하기 만 개. 아무튼 그렇게 서로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세포치라는 것과 축삭돌기, 가지돌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냅스가, 이게 안 적혀있는 시냅스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시냅스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슈반 세포도 많이 감겨요. 운동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정확하고 되게 빠르죠. 그죠? 엄청 빨리 하죠. 그거는 다른 게 하나도 아니고 슈반 세포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은 신경에 이 슈반 세포가 100번 이상 감겨 있다 그래요. 이게 많이 감겨. 어떻게 하면 많이 감겨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운동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이 신경세포를 살리는데, 축소한 뇌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살리는데 운동이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회백질과 백질의 차이는 뭐냐? 이 회백질은 이것들만 따로 떼어져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만. 그러면 백질은 뭐냐? 백질은 이거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백질은 여기서 쭉 뻗어 나온 이거예요. 이거. 어. 그래서 여기는 슈반세포가 감개이기 때문에, 이 지방질이기 때문에, 어, 축삭은 지방질이기 때문에 흰색을 보인다. 그래서 백질이다. 그 뜻이에요. 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 많이 못했네. 시간이 됐어요. 척수의 구조, 조금 더 하고, 척수의 세부 구조 들어가고, 역할까지 쭉 공부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다른 데서도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데, 척수와 뇌의 역할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걸쳐서 척수와 뇌 공부할 때에, 조금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